되게 재밌다고 생각해서 넣었는데 되게 재미없게 읽으신다든지. 내가 5,000개 댓글을 읽으면서 그쵸. 힘들게 골라 했는데 저걸 저따구로 살려가지고 신조어 잘 모르시고 요새 그러니까. 약간 배우고 계신데 너무 느리고. 취재를 막았거나 그런 게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예일대학교 쪽에 좀 아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보도가 안 나와.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대들기 그래도 2019년에 고생 많이 했다 싶다면 좋아요 버튼을, 2020년에도 두고 보겠다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진짜 이건 눌러야겠다. 이건 눌러야죠. 이거. 이건 좀 눌러주십시오. 남들 다 하니까 저희도 나름 연말 결산 결산!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대들기 2019 박은진 작가 피셜 올해 댓글! 입니다. 박은진 작가 들어오세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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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급조한 명찰. 없어져가지고. 네, 박은진 작가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어색합니다. 오랜만. 자, 대들기 작가 하신 지 얼마 됐죠? 1년 지금 몇 개월이죠? 5개월? 1년 5개월? 문제 내는 거야 나. 4개월? 4개월, 얼마나 했어요?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작부터 했으니까. 네, 근데 초창기 멤버입니다. 지금까지 그냥 자기가 생각했을 때 댓글 몇 개 나온 것 같아요. 그냥 딱 떠올렸을 때. 많이 볼 때는 한화 쓰려고 거의 5,000개 가까이 읽은 적도 있고, 네, 그래서 잘 집계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한화 만 단위겠네요. 만 단위 훨씬 넘을 수도 있어요. 5천 개면 두 번만 보면 만 개인데 당연히 만 단위 넘겠죠. 뭔 뭐야? 더 신중하게 발언. 자, 작가님 올해 댓글을 몇 개 골라주셨는데 네. 어떤 기준으로 골랐나요? 저희 할 때 재밌었던 거, 창의력이 넘쳤던 거, 이런 터지는 댓글들 위주로 골랐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댓글 어떤 상인지부터 해주십시오. 첫 번째 댓글은 사이다 상입니다. 사이다상, 그러니까 속 시원한 댓글. 이렇게 뻥 뚫게 만들어준 그런 댓글입니다. 유사동물원 편에 달린 댓글이고 윤보미 윤보미 기자 기자님이 나왔죠. 출연하셨던 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용이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동물원이 사설동물원, 그러니까 뭐 불법 동물원 같이 약간 편법 동물원이 많이 네. 생겨가지고 관리가 잘 안 된다. 서울 근교에도 막 생기고 또 막 체험학습이랍시고 동물 갖고 와가지고 애들 목에 동물학대도 걸고 하고, 막 뭐. 만져보게 하고 이러는 게 동물들에게 굉장히 스트레스다. 나쁘다. 이런 거였죠. 네, 맞습니다. 그랬는데 네이버의 JKM2님께서 달아주신 댓글인데요. 방송국 놈들아 뱀만 보면 목에 걸고 지롤 좀 하지 마라 라고 일침을 날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방송을 하는 순간에도 이제 어디선가는 그막 허연 뱀을 그렇게 예능에서 이제 막 무서운 척할 때 많이 하잖아요. 진짜 반성했어요. 이거 보면서. 좀 왜냐면 우리는 지금 그런 동물원들을 막 비판하고 그러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이 맞아요. 댓글이 등장하는 순간 이 모든 사건의 발달은 다 방송국에서 방송국들. 예능 프로나 뭐 이런 데서 숙연. 조장했다. 네. 생각해보면 우리 아이템 없으면 무슨 뭐 주말에 무슨 뭐 아이템 없으면은 뭐 동물 체험 즐겨요 뭐 이런 아이템도 했잖아요. 예전에. 진짜 지자체 조그만 동물원들 가면은 사자가 요만한 우리에 갇혀 있어. 그러니까. 되게 조그서 보기에는 아주 가까이 볼 수 있는데 결국 나중에 죽었어요. 그 몇 년 뒤에 기사 봤어. 그러니까 이 아이템이 그런 거였어요. 그 좁은 또 시멘트 바닥, 흙도 아니고 시멘트 바닥에 호랑이들 살게 하고 막 뛰어댕겨야 하는 애들 이렇게 좁은 데 가둬놓냐 그런 거였는데 알고 보니까 방송국 놈들이 이제 배만 보면 뭐에 걸고 지랄을 했다. 그러지 맙시다. 합시다. 자, 다음 네이버의 JZLH 땡땡땡땡님이 동물원을 싹 다 없애버리자 이런 그러니까 댓글을 그럴 거면? 달아주신 분들이 그렇죠. 그럴 거기다가 거면? 이제 군대식 해결법이네. 수통으로 후임패면 수통을 다 없애버리자라는 거 약간 이런 그렇죠.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해결법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약간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하면 안 되겠죠. 안 되지. 최근에 이 축구부 언남 언남고 축구부 없앴죠. 언남가 없어졌죠. 네. 없으면 축구부가. 땡인 거죠. 네. 네, 다음은 그렇게 읽는 거 아니에요 상인데요. 뭐냐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아이템을 했는데 네. 트위터에 허허벌판의 홀로서서님이 이 양아치 새끼들은 창의력도 없어라고 쓰셨는데 이걸 강병수 기자가
허허벌판에 홀로 서서 이 양아치 새끼들은 차이가 없어. 라고 읽었어요. 아 근데 아 나 근데 나도 지금 선배 그런 진짜 줄 지금도 저도 지금 계속 그렇게 읽을 뻔했어. 나 그건 줄 알았어. 와, 근데 그게 더 웃겨. 와 대박이다. 이 홀로 서 있는 거는 삼성바이오인가요? 그쵸. 그렇죠. 뭔 개소리야. 이게 그때 그 컴퓨터 땅에 묻은 그 네, 그쵸 그쵸. 대박이다. 저한테 읽으라고 그랬으면 또 그렇게 읽었어요. 나는 그렇게 안 읽을까봐 내가 읽었어. 나도 지금 그렇게 봤는데. 근데 사실 이 상 자체는 이 댓글 말고 정은욱 기자님한테 드리고 싶었던 왜요? 그 못 약간- 살리고 이런 거? 아 그렇죠 그렇죠 뉘앙스를 잘 못 살리신다든지 되게 재밌다고 생각해서 넣었는데 되게 재미없게 내가 읽으신다든지 5,000개의 댓글을 읽으면서 그쵸. 힘들게 골라 했는데 저걸 저따구로 살려가지고 신조어 잘 모르시고 요새 그러니까. 약간 배우고 계신데 너무 느리고 분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상입니다. 다음 상은 창의력 대마왕상. 5.18 망원 관련된 건데 오유의 빵곰님께서 저런 발언하면 캐삭빵 내기 하면 안 됨? 의원직 걸고 증거 제시 못하면 배지 반납. 캐삭빵이 뭐야? 캐릭터 삭제빵. 그때도 캐릭빵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게임 캐릭터가 이게 이제 와우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캐릭터가 서로 자기 캐릭터 키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너 이길 수 있어. 아니야, 나 너 이길 수 있어. 그럼 둘이 붙는 거예요. 붙어서 지는 사람은 캐릭터 지우는 거예요. 캐릭터 삭제빵.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한 인생을 모든 걸 걸고. 모든 거를 다 없애버리는 정말 잔인무도한 냉혹한 와우계의 어떤 룰이죠. 아니 5.18 망원 하신 분들한테는 할만하네요. 그렇죠. 그 저기서 배지 반납하기로 5.18 망언을 한 그때 의원들 있잖아요. 서로 싸워라 약간. 네, 그래서 서로 죽여라죠. 서로 죽여라.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그래서 허위 사실을 국회의원이 유포를 하면은 국회의원 배지 반납하라는 거예요. 이건 그럴싸하다. 그럴싸하다. 다음 댓글은 새겨들읍시다 상입니다. 새겨들읍시다 상. 요거는 네. 정유럽 기자 읽어주세요. 새겨 들읍시다 상 우리 앵커 특집 이소정 기자 나왔을 때 그 본인도 나온 거죠. 네, 본인도 그렇죠. 앵커니까. 유튜브 아픈 손가락님이 그거 어제 KBS 뉴스에 나왔잖아 확실해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타사보다 늦어도 상관없습니다. 정확한 보도로 국민이 믿고 보는 KBS 뉴스가 되길 바랍니다. 천천히 가도 정확한 길로 간다면 국민은 기다려줄 것입니다. 이 댓글 참 읽고 우리가 참 맞아. 다들 맞지 했지. 맞고 뜨끔하고 또 속상하고 하필 그때가 또 이제 그 어둠의 10월, 그쵸. 검은 악몽의 10월. 검은 10월을 이제 지나서 이제 처음 이제 앵커 특집을 했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달아주신 댓글이에요. 그래서 이건 되게 힘드는 말이기도 해요. 타사보다 늦어도 상관없다. 천천히 가도 정확한 길로 간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얼마나 이렇게 잘 지키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그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유럽 기자도 이제 그런 앵커가 되겠다고 아까도. 저는 그냥 일단 기본을 좀 방송을 사고를 안 내고 마무리하는 왜 이렇게 작아졌어? 기본부터 해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제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첫날에는 그렇게 호언장담을 이렇게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은 방송의 기본 원칙이나 지키자. 그래서 한 해가 좀 넘도록 일단은 뭐 한 해니까 2019년 댓글 좀 고르면서 어떤 걸 좀 느꼈어요 개인적으로? 되게,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저희 그 방송에 달린 댓글들도 거의 다 빠짐없이 저는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되게 마음 아픈 댓글들도 있었고 되게 힘나는 댓글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요새 조금 줄어들었더라고요. 댓글이 많이 또 달아주시면 많이 반영하고 읽을 테니까 또 많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댓글이 많이 줄었어요? 조금 요새 줄었어요. 화이팅. 그 이제 분발해 주십시오. 제가 요즘에 이제 프로 대댓글러 생활을 그죠. 좀 네, 접으시면 아니, 그게 프로, 약간 프로 좀- 대댓글러라고 아마 생각해가지고, 대댓글러. 대본에서 뺐어요. 프로 대댓글러를 어, 댓글을 안 없어졌어. 하셔가지고. 저도 앞으로 좀 더 분발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순서는 대들기가 뽑은 올해의 인물. 짠짠입니다. 이 대들기가 뽑은 올해의 인물 5개 분야의 분들이 수상을 하시게 되실 텐데요. 네. 수상자로 호명이 되신 분들은 대들기를 보시고 KBS 신관이죠. 신관 4층에 디지털 뉴스 팀 김기화 기자 자리로 오셔가지고 상품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상품 뭐예요? 대들기 잔이야. 호객상 부문입니다. 호객상
위 인물은 출연 때마다 대리기 구독자 수를 확확 땡겨오며 대리기를 위기에서 구해냈기에 이상을 주어 칭찬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대리기 드림. 드림. 이게 대들기에 구독자를 많이 끌어온 분입니다. 확확 구독자 화를 땡겨오신. 땡겨오신 분. 누굴까요? 정답 이화진. 정답 이거 정답.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나경원 의원인 줄 알았어요. 이게 잘못해요? 출연이 아니잖아, 출연이. 저희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들아, 국어 문제의 정답은 본문에 있다. 정답이 본문에 있었네. 출연 때마다라고 해서 나경원은 아닙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화진 기자 호객상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1 이화진이 1만이다라는 공식이 있어요. 1 엄복동이 13만이던가요? 네, 1 유비디가 13만인가 그렇죠. 1 이화진이 한 1만 정도. 대단하다 진짜. 나오면 1만 분씩. 어제 한 번만 더 나와줘. 그러니까 근데 그냥 나온다고 되게 뭐 들고 가야 돼. 맞아요.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 상은 위 인물은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본인의 특기인 마술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선보였기에 이상을 주어 줍니다. 2019년 12월 27일 대들기 드림. 정답 민경욱. 민경욱 의원입니다. 너무 쉽다. 요거는 근데 저 최근에도 놀란 게 그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그때 감금 때 최배 의원 최배 감금 때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자유한국당에서 주장을 하면서 마술을 하는 등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설명을 할 때에서 이게 팩트 진짜 맞구나. 물론 맞는 건 맞았지만은 아니 최이배 의원의 전원이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마술을 했구나 다시 한번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대리기에서 마술로 뭔가 사람들 웃긴 건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마술은 끊임없이 발전은 하나? 맨날 똑같은 발전해. 마술 테크닉은 진짜 이건 뭐 우리가 폄하할 대상은 아닌 것 같아. 민경욱 의원의 테크닉이요. 네. 여의도의 닥터 스트레인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여의도의 닥터 스트레인지. 나 지금 상상해가지고. 그래서 on your left 이러고 쫙 열려가지고 이제 쫙 나오는 거죠. 쫙 내려오는 거죠. 그런 도르마무. 예, 도로하고 거래를 하러 왔다 이런 분이 이제 민경욱 의원인데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이제 곧 총선이 다가오는데 과연 총선 때 총선을 잘 치르시고 마술사로 전직을 하실지 국회의원을 계속 하실지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상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베스트 헤어스타일상. 위 인물은 빼어난 투블럭 헤어스타일 소화력으로 국민들을 놀래켰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19년 12월 27일 대리기 드림 누굴까요? 정답. 황교안이요. 정답입니다. 어려웠다 조금. 플러그. 그때 삭발 투쟁할 때 이렇게 보통은 밀 때 고속도로 이렇게 밀잖아요. 근데 그 미용사 분이 이렇게 옆머리부터 민 거죠. 그래서 의도치 않은 투블럭이 딱 그 만들어졌는데 과정에서 그게 캡처가 되면서 막 엄청 화제가 됐었죠. 오늘 문제가 좋지 않네요. 자, 그럼 다음 요 상장을 이게 제일 어려운 거. 이거 어려워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 상의 제목은 어그로킹이에요. 어그로킹. 어그로왕. 네. 위 인물은 끊임없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여 국민들이 뒷목을 잡게 하고 대립기로 하여금 먹이조차 주고 싶지 않게 만들었기에 이 상을 줍니다. 2019년 12월 27일 대립기 드림. 정답. 뭐지? 전광훈. 정답. 정답이야? 오. 근데 이분은 뭐랄까 이 왜곡된 우리나라 정치판을 현현하는 그쵸. 이 한 몸소 사람으로 한국 정치가 한국 왜곡되었다 정치가 하면은 어떻게 되었다는 거를 좀 보여주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어그로 요즘 잘 안 끌리는 것 같아요. 그쵸. 이제 너무 많이 해서. 아니 저희가 왜 그랬냐면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 방송은 원래 정광훈 목사가 무슨 뭐 교회 재건축하려고 560억 달라고 했다는 그런 보도 우리가 했잖아요. 네. 박찬 기자가 했잖아요. 네. 그게 사실 댓글은 제일 많이 달렸어요. 네. 3,000개 막 달렸다고. 근데 이거 우리가 해야 되냐 이거. 그럼요. 이거 이런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댓글 내용도 그런 거 되게 많지 않았어요? 네. 전헛도 뭐 이런 거. 전업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전헛도. 이- 얼굴.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정말 언제까지 이런 수준 낮은 이런 어그로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하는지. 저는 지금 그다음 문제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자, 그다음 문제 오기정 기자가 읽어주세요. 네. 이거 어렵다. 대디끼 최다 출연상. 빰빰.
빠밤. 나 알 것 같아. 감초 역할이라서 모르겠어. 위 인물은 데디끼에 가장 많이 출연하여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매번 구독자들에게 큰 웃음을 주었기에 이 상을 주어 칭찬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데디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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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모르겠다. 정답은 강병수 정답. 아니야? 아 저요? 땡. 그건 그렇다. 내가 그렇긴 한데 넌 큰 웃음을 못 들었어. 게스트화. 큰 웃음을 못 들었어. 큰 웃음 못 강병수의 들었어. 작은 웃음만 들었어. 이거 아쉽다. 저희 장항선 선생님. 정답입니다. 으아! 그러시네 그거. 장항선 선생님. 그게 우리 KBS 사극이 아니라면서요? MBC 사극. 그렇습니다. 아주 정말 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니 장항선. 진짜로 장항선 선생님이 저희 집에서 한 10분에서 15분 거리에 고깃집을 운영하세요. 천안에서 천안에서 저희 나중에 한번 감사의 가끔 의미로 오셔? 가끔 오셔? 거기서 직접 홀도 보신대요. 아 그래? 정말. 그럼 한번 매일 한번 인지는 가야겠다. 오시는 모르겠지만 요일 해서 우리 한번 가자. 오시는 모일 해서 한번 가자. 한번 가야겠다. 인사 한번 가자. 한번 가서 진짜로. 고기 골대로 먹으면서 진짜 한 번만 해달라고. 해달라고. 라이브로. 그러니까 데디키용으로 우리가 화질이 따서 너무 쓰자. 열화돼서 FHD로 하나 찍겠다고. 이게 뭔 개소리야? 이거 한번 해달라고. 이거라. 그러니까 근데 그거 요청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싫어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실례일 수도 있어. 근데 그 너무 중독성 있어. 고기를 진짜 많이 먹자. 아 진짜. 고기 많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근데 이제 장항선 배우님이 그렇게 많이 출연했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 우리가 다루는 이슈가 그만큼 고구마가 사람들로 많았어요. 하여금 답답하고 고구마를 그냥. 정말 얼마나 답답하면 정말 그런 사이다 같은 개소리야라로 넣지 않으면 정말 진행되기 힘든. 본인도 그 아시나요? 그렇게 당연하죠. 짤 소비가 되는 걸? 당연히 아시겠죠. 그 식당에서 막 3인분 같은 2인분 주세요 이러면 막 재밌다. 2분 개소리야. 그럼 뭔가 그냥 죄송합니다 이럴 것 같아. 자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하여튼 감사드릴 기회가 한번 있으면 좋겠네요. 자 저희가 뽑은 올해의 인물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다른 분도 많이 계시지만 네. 계시지만 저희가 이렇게 한번 찾아봤고요. 자 그럼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유튜브 조회수가 또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조회수 많았던 거 탑 5. 탑 5를 모아서 쓱쓱쓱 봤더니 한 3개의 이슈로 축약이 되더라. 그래서 올해의 이슈 탑 3. 빰빰. 빠밤. 그렇습니다. 자, 올해의 이슈 3위는요. 3위부터 말씀드릴게요. 3위는 역시 일본이었습니다. 재팬. 재팬. 근데 저희가 일본 진짜 많이 했잖아요. 일본 이슈를 좀 많이 우려 먹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면 그때는 진짜 지배적이었어요. 네. 일본 그러니까 아베 씨가 하는 게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을 전반적으로 분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댓글도 진짜 많이 달렸고. 그래서 이 일본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 오규정 기자가 정리를 해왔다고요? 네. 네, 어떻게 해왔나요? 우선은 잘해왔나요? 조회수 26만 회 나온 26만 회? 거였는데요. 시즌 1에서 저희 시즌 1, 2가 뭐 그렇게 명확하게 나눠지진 않습니다만 47.5화를 보시면 저희 김진호 기자가 네. 아베 지역구인 시모노세키에 가서 네. 진짜로 한국인의 그 불매 운동이 이 지역에 영향을 끼치나 네. 그리고 아베의 이런 그 반한 그 움직임에 대해서 행보에 대해서 그 지역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네. 이런 것들을 인터뷰를 했었죠. 네, 그리고 네. 저희 출연을 했던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뭐랄까 내가 이거 판단을 잘못했구나라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왜? 이때 김진호 기자가 가가지고 이제 일본 상인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막 추궁을 당했단 말이에요. 아 맞아. 그때 그 시민들이 청구권 협정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냐. 네. 한국 기자 너의 생각은 어떠냐 이거를 물어봤는데 그때 김진호 기자가 뭐 얼버무리고 그냥 딴 데로 빨리 그냥 빠졌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깔깔거리면서 저희가 한 거예요. 얘기를 했죠. 예. 네. 나중에 그걸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보실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약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는데 너무 이 이슈를 내가 너무 가볍게 그쵸. 저희가 좀 가볍게 다뤘죠. 네. 다룬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그때 반성을 저 스스로 되게 많이 했던 회차였어요. 그 조회수는 많이 나왔지만은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서 많이 실망을 하셨고 또 하나 뭐냐면 그 강제징용 문제를 저희가 오랫동안 다뤘잖아요. 그 앞에도 다뤘는데 처음 보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26만 원이나 되니까. 근데 이제 김진호 기자가 그 설명할 때 일본 애들이 그렇게 말한다. 그렇죠. 일본 사람들은 징용 문제라고 한다라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
것을 이제 우리가 옮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근데 이제 해주셔가지고 그때는 반일 감정이 조금 고조됐던 시기라 그렇죠. 좀 기자가 답답해 보였을 수 있겠죠. 맞아요. 그게 특별히 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감안하지 못했다. 우리가 좀 그런 판단을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화는 그래서 너무 좀 아쉬워요. 그때 이게 사실 되게 나름 의미 있는 취재였었거든요. 이게 맞아. 네, 취재 급하게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 말로 총 맞아서 간 취재였음에도 거기다가 불구하고 한여름 제일 더울 때 엄청 더웠을 때죠. 근데 막 정말로 진호 선배가 저 그때 그냥 바로 같은 라인에 있었으니까 사건팀 계속 연락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약간 발로 뛰어서 실제로 어떤지를 찾아보려고 했던 그 민심을 들어보려고 했던 취재여서 의도나 뭐 취재 과정은 굉장히 좋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그 화에서 제 기억에 남는 게 그 관광버스 회사 가서 이게 옛날에는 여기가 꽉 차 있는데 지금 이 반일 감정 이후로 다 비었다. 이걸 이런 게 되게 가서 현장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취재인데 그런 걸 해서 되게 좋았었는데 네. 아쉽게 저의 판단 미스로 이제 그렇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아쉽네요.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이슈 다룰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편집과 기획과 이런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뭐죠? 다음은 조회수 30만 회가 나왔던 건데요. 이거 시즌 1의 49화 1부입니다. 이게 한국 기자들 보고 경악한 일본 기자들이라는 그 제목이었는데 배짱이라는 배짱이 지식 채집 프로젝트 배짱이 프로젝트 배짱이 프로그램에서 고경민 PD가 직접 후쿠시마를 찾아서 거기에 방사능 그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직접 재보고 일본 그 후쿠시마 전역을 이제 취재했던 그 네. 내용을 썰을 여기서 네. 푼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지식 채집 프로젝트 배짱이 이 프로그램은 결국 종영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 프로그램 때문에 이 회차 때문에 되게 그래도 많이 알려지긴 했었죠. 화제돼서 네. 그때 뉴스공장에도 출연하고 네네네. 그리고 저희 그 사회부에서도 그러니까 기자들은 왜 안 가냐 저렇게 배짱이 PD는 열심히 가가지고 하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사회부 기자도 잠깐 갔었죠. 갔다 왔죠. 이게 근데 이 제목이 왜 이거냐면은 한국 기자들이 예전에 그 이거 보호 장비도 안 고치고 막 들어와서 막 취재하고 이래가지고 일본 기자들이 깜짝 놀랐다는 그런 얘기였어요. 방사능보다 데스크가 더 무섭다 한국 기자들은. 아 맞아. 네. 그 얘기가 왜 나왔죠? 그렇게 막 들어가니까 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냐 했더니 외로운 게 아니라 제가 그냥 했어요. 아주 네. 센스 연어는- 있는 지적이었죠. 인정해 주십시다 오늘. 네, 그래요. 네. 방사능은 안 보이지만 데스크는 보인다. 네, 그런 거였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국회 패스트트랙. 뭐라고? 패스트 트랙. 예, 예. 입니다. 네. 자, 요 이슈는 정연욱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조회수 36만 회 탑 3에 랭킹 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국회 불법 점거 옆에서 지켜본 썰 우리 강나루 기자가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진행 중인 이슈예요. 아직도 그죠? 이때 패스트트랙을 태운 법안이 이제 오늘 필리버스터 중이죠. 법안에 본회의에 이제 상정이 됐잖아요. 네. 선거법 개정안이. 이제 이건 저희한테 아주 의미 있는 회차였죠. 뭐 당시에는 꼭 다뤄야 되는 이슈였는데 이제 그게 이제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이게 30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이제 표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방송 나갈 때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죠 지금. 아무튼 이제 그때는 그런 국회 중요한 이슈가 나름 또 거기서 지켜봤던 기자가 나와서 저는 그 방송이 참 잘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그 기자의 보도가 아니었고 이제 그 패스트트랙을 태운 뒤에 한국당이 장외 집회를 그렇죠. 했을 때 주말에 이제 그 장애 집회를 다루는 우리의 리포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거기에 좀 우리가 민감한 지적들을 했죠. 사실 바깥에서 보기에는 네. 그냥 당연한 얘기인데 네, 이 네. 내부의 그 뭐 생리나 시스템을 알면 그게 얼마나 뭐랄까 용기 있는 말이라고 하고 싶은데 용기 있는 말인지를 아실 것 같아요. 처음이었으니까 약간 신선하게 보이셔서 조금 더 화제가 됐었는데 이제 그게 화제가 돼갖고 다시 이제 회사로 들어왔고 예, 조금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됐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이제 우리가 좀 이 내용이 이제 패스트 트랙이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어쨌든 국회에서 표결로 처리가 됐어요. 그때 한국당이 그렇게
극렬하게 막았지만 어쨌든 태웠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시간을 거쳐서 이제 자동으로. 본회의까지 네. 왔는데 일관되게 지금 한국당 의원들이 보여주는 최근에 우리 한교안 대표가 이제 뭐 단식도 하셨지만 장외 집회하면서 이제 이 패스트트랙 태운 법을 양대 악법이라고 계속 하고 있어요. 네. 뭐 좌파 독재를 위한 뭐 양대 악법 이렇게 바깥에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쨌든 30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패스트트랙에 태웠고 법적으로 그래서 지금 시간이 돼서 국회에 와 있는데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 그 시간 동안 정말 똑같이 그 법안에 대해서 전향적인 지금 모습을 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선거법 개정안은 특히 그 연동형 비례제 같은 경우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검토를 하겠다고 원내대표 할 때 합의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그때 국회법 위반하셨던 분들 아직 수사 안 받고 있죠. 그 이슈도 있죠. 네. 그렇죠. 그렇죠. 아직도 지금 끝나지 않은 그 진행 중인 그런 이슈입니다. 그 해를 넘길 수도 있는. 그렇죠. 네. 이 선거법이 올라가 있어서 예산 부수 법안까지 지금 이제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예산안은 통과됐잖아요. 네. 그럼 근데 그 예산을 어떻게 조달하고 어떻게 세금을 거둘 것인가가 이제 예산 부수 법안인데 음. 그걸 통과가 지금 이거에 걸려서 계속 걸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될지 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비관적이죠. 시간을 계속 이제 끌 테니까. 그렇습니다. 자, 올해 이슈 1위. 올해 이슈 1위는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이 조국 전 장관 관련된 검찰과 이 언론의 행태였다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 대립기 조회수를 보면 또 그렇진 않아서 네.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대립기 조회수로 이번에 한번 해본 거기 때문에 단연코 이 이슈였습니다. 이 이슈는 강병수 기자가 준비했죠? 그렇죠. 이 동일 인물이에요. 동일 인물이 이제 1, 2를 다 이끌었는데 KBS의 탄산수 이화진 기자와 탄산수. 그녀의 영원한 후원자 나경원 의원이 후원자야? 왜 후원자야? 그리고 일단 2위는 뭡니까? 2위는 대들기 시즌 2의 3화 1부 이화진 기자 나경원 아들 의혹 취재 중간 보고 플러스 서초동 집회 인원 팩트 체크. 네. 네. 조회수가 조회수는 42만 회. 진짜 많이 봤네요. 42만 회. 저도 조금 일조했네요. 그러면 팩트 체크. 팩트 체크. 아 집회 인원 팩트 체크. 끼어팔기. 그렇구나. 42회 정도는 이제 오기정 기자가 한 걸로. 자, 1위 제일 많이 봤던 56만 회나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시즌 2의 1화 1부. 그래서 묻고 후속보다 더블로 가. 이거 어떤 내용이었죠? 이게 이제 나경원 의원 당시는 나경원 원내대표였으니까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이 아들 그 입학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이 나경원 의원의 아들이 미국 고등학교 재학 중에 이 서울대 의대에 와서 인턴 활동을 하며 연구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연구를 하면서 어떤 학술대회에 제출할 내용을 그 결과물을 작성을 했는데 여기에 1저자로 참여하고 그게 과학경진대에 입상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연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쳐야 할 활동인 이 IRB라고 해가지고 이 IRB가 의학연구심의윤리위원회에 이 심의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이 활동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혹을 이화진 기자가 취재해서 보도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후에 이거 어떻게 되냐 예일대학교에 문의 넣었는데 기다리고 있다는 것까지 네, 전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 이렇게 궁금해하신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렇죠. 어떻게 좀 되고 있다고 하나요? 자, 그래서 오늘 이화진 기자한테 전화 통화로 아, 진짜? 이화진 기자를 취재해서 아, 네네. 물어봤습니다. 네. 해당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한다.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해서 후속보도 어떻게 되느냐. 되고 있느냐 했는데 일단은 나경원 의원 아들과 관련된 의혹은 사실 지금 취재된 거에서 한 발짝 더 나가기 위해서는 예일대 측에서 어떤 답변이 좀 오고 그걸 토대로 뭔가 취재가 돼야 되는데 이 예일대 측에서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사실상 답변이 거의 아예 안 오고 있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서 뭐 추가적으로 취재를 더 하고 뭐 제보가 들어오는 것도 검증을 하고 해야 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길목에서 막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와 관련돼서 현재로서는 더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게 뭐 현재 상황인 거고. 그게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혹시 누가 뭐 보도를 취재를 막았거나 그런 게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예일대학교 쪽에 좀 아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그 예일대 이 졸업생들이나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모 방송사에서 예일대에 왔다는 거예요. 예일대에 직접 간 언론사가 있더라. 언론사가 우린 아니고. 우리는 아니고 네. 언론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그 입학처나 이런 데를 막 쑤시고 다닌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게 지금 벌써 뭐 꽤 지났어요. 그런데 그 보도가 안 나와. 근데 그래가지고 아마 이화진 기자도 같은 어떤 허들에 지금 걸려 있는 게 아닐까. 여러분의 기대는 정말 정말 감사한데 이화진 기자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럼요. 영어로 맨날 밤에 전화하고 막 그러는데 하지 영어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는데 영어로 열심히 취재했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도 이게 지금 잘 막혀가지고 이게 지금 잘 안 되는 모양인데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다. 본인이 제일 그것도- 답답해 하더라고요. 네. 요새는 또 그것도 되게 이화진 기자 무슨 대변인 같은데 제가 취재 한 번을 더 말씀드리면 그래 한개 그 울산 고래고기 사건도 열심히 굉장히 요새 이슈되고 있잖아요. 울산 고래고기 사건도 열심히 취재를 하고 울산 있으니 아마 갔다 왔을걸? 고래빵 사오고 했어요. 울산 고래고기 사건도 열심히 취재하고 고래빵이 있어. 울산은 고래빵이 있더라고 특산처럼. 그것도 사오고 진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기대를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2019년에 대들기의 조회수를 기준으로 알아본 네. 올해 이슈 탑3. 3위는 일본 이슈, 두 번째는 패스트트랙, 1위는 나경원 의원의 이 자녀들의 의혹에 대한 이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에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보시고 고구마 같다 혹은 또 사이다 같다라고 하실 만한 이슈 보도 댓글들 많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 기자, 네. 2019년 어땠나요? 1년 했는데 꽉 채워서 했네, 꽉 채워서. 저는 사실 중간에 잠깐 나갔다 왔어요. 아 맞네. 야, 그 저희 첫 위기 때 그러니까 안 첫 계셨죠. 위기 때 밖에 있었는데. 와 맞네. 근데 얼마 전에 우리 박은진 작가가 사진첩을 해서 다 돌렸잖아요. 네. 저희 거의 초반부에 방송할 때부터 그게 아마 한 1년치 정도 되는 딱 것 같아요. 2019년 그쵸? 1년치. 네. 근데 그 사진을 한 장씩 보는데 우리가 다 되게 1년밖에 안 됐는데 너무 어린 거예요. 어리고 그때 그 당시가. 어리고 되게 프레시한 그런 느낌? 이걸 계속 살려나가야겠다는 반성을 좀 했습니다. 지금 네. 외모 얘기한 거야? 아니 밝은 아니요. 분위기가 기운. 있다고? 근데 분위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좀 너무 외모도 뭐랄까, 그렇던데? 되게 어리던데. 1년 전 사진이 김기아 근데 엄청 어리던데. 이게 시청자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되게 굴곡이 몇 번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성장은 했지만 한편으로는 좀 점점 더 늙었지. 한편으로는 좀 대디끼를 조금 더 예전처럼 그런 발랄하고 프레시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좀 능숙함에 비해서 없어진 게 아닌가 맞아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여튼 2020년에는 좀 더 밝은 모습으로. 그렇죠. 강용 생일도 어땠나요? 올해. 저는 올해가 진짜 더 빨리 지난 것 그러니까 같아요. 1, 2, 3월은 기억도 안 나. 뭐 했냐 우리 진짜. 막 춥고 이랬을 때 막 저기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때 막 인사도 찍고 이랬던 것 같은데. 로비에서. 네. 그런 게 까마득한 일처럼 느껴질 만큼 뭐네요. 근데 여전히 저는 재밌습니다. 재밌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재밌으면 좋겠고 내년에도 또 다시 만나요. 안녕. 네, 정윤욱 기자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 공개 방송 했잖아요. 네. 그때의 그 약간 생경한 느낌, 약간 좀 황당하기도 하고. 뭐지? 그런데 다 놀랬잖아요. 딱 나가는데 꽉 차 있어서 그렇게 소통도 해보고. 그다음에 저는 강병수 기자는 그런 경험이 많은데 기자가 돼서 처음으로 저 팬이에요 하고 선물을 누가 주셨었거든요. 그때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것도 다 우리 이제 방송의 덕분에 경험한 상황들이죠. 되게 올해가 좀 뭔가 이렇게 손꼽을 만큼 아주 특별한 경험들을 많이 했고 이게 다 우리 요 모임 때문에 제가 이제 참 4월달에 어떻게 같이 하게 된 게 저 개인 그때는 사실 후배가 부탁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일주일에 하루니까 아유 뭐 근데 되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별로 이렇게 내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 참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하여튼 이게 굉장히 손꼽을 것 같아. 이게 앞으로 또 그렇습니다. 뭐 저도 뭐 이게 왜 연말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올해 뭐 했냐? 야 뭐 했는데 벌써 12월이냐? 뭐 이러잖아요. 근데 대리기는 존나 한 것 같다. 확실히 이거는 진짜 많이 열심히 해서 좀 그래도 보람 있다고 12월 말에 생각할 수 있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 다사다. 우리 라이브만 하면 계속 일 터지고 막 이래서 유튜브계 만덕산이라는 별명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2020년에도 스스로에 대한 반성과 또 취재 뒷 이야기들 언제나 즐겁게 전해드리는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도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님들! 해피 대디끼요. 2020년에도 대디끼는 계속됩니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 KBS 라디오 앱, 콩앱 팟캐스트를 통해서 업로드됩니다. 2020년에도 대들기에서 보고 싶은 기자 혹은 다뤄줬으면 하는 기사가 있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거기 잠깐 2020년에도 계속될 대디끼를 응원하고 싶다면 좋아요 버튼을,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들은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꼭. 안녕. 안녕.